네, 직전 영상 박현빈의 아뜨거 잘 보셨습니까? 제가 박현빈의 아뜨거를 좋아하게 된 거하고 뜨거운 태양 그림을 그리게 된 거하고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저한테 아주 특이하게 그림 주문하신 두 분 중에 주역 괴를 직접 그려서 나는 이 괴가 좋습니다라고 준 사람도 있고 자기 사주 분석을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신 분 이분인데 뭐 성함이니 뭐니 다 비공개입니다. 이분을 보면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을 그려서 드리려고 지금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화실에 와서 가져가실 거고.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도를 예를 들자면 푸른 빛이 나는 백색 외성 중간 크기 을목은 풀을 의미합니다. 을목의 부드러운 홍채 푸른색 은하와 푸른색 별자리 흰색의 긴 유성. 제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유성을 더 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주에 화는 많은데 수가 없는 분은 그러니까 이분이네. 달을 그려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성함을 가리고 이렇게 뭐라고 되냐? 푸른 눈 홍채의 파란 달, 큰 검정동공의 흰 남두육성, 긴 유성 3개, 달은 상현달로, 푸른 강물 같은 은하수는 긴 물결처럼 그리기. 그러니까 그림의 기법이라든가 해를 그리느냐 달을 그리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사주, 연세,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느낌이 다 달라지죠. 심지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까지 제 그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 사진을 달라고 하거든요. 약간 관상까지 살짝. 그냥 느낌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붓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가족 사진이라든가 얼굴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에. 어제 이제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사주 보안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사주를 보고 어떻게 이런 걸 뽑고 이거를 직접 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당장 3개를 주문하겠다는 거야. 보고 갔더니 그냥 와서 직접 확인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황유술 대표는 공인이니까 좀 공개를 할까요? 어디 놔뒀지? 딴 데 놔뒀나 보네. 이 현재 바닥에 깔린 그림이 이제 리슬한복 황희술 대표 줄 그림인데 그분은 이제 뭐 색깔로만 말할게요. 흰색과 노란색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색깔로만. 근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가한테 아주 중요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랑색은 어떤 성장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은 만약에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사인을 받는 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딜이 거래가 막 주고받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하얀 문서에 딱 사인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딱, 그 사람이랑, 흔히 말하는 문서를 일단 받는 결정력, 뭐 그런 것들과 관계가 되죠. 가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의 톤은 뭐냐? 그 노란색은 뭐냐면은 보통 재물의 축적을 의미하거든요. 아, 뭐 검정색 수는 건강, 정력 뭐 이런 거 관련되고. 그러니까는 이 사주를 보면 그 사람한테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그림이라는 건 잠재의식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사체란 말 아세요? 내 잠재의식이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 내 주변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게 돼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그림이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운수라든가 어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고대로부터 별자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전설은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전설입니다.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아세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우리 어떤 지폐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 그 보면은요 무슨 그 천, 그 뭐라 그러지? 우주망원경? 천체망원경. 천체망원경이 있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별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오래됐고 고구려의 고주몽 때부터 그 별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후대에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다시 재현했다라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거기다가 원래 고구려에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다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99개의 별자리로 만들어서 서양의 88개의 별자리보다 11개가 많은 거죠. 서양 별자리보다 11개가 많은 그 우리 동양의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굳게 맘먹고 제가 맨 처음 쓴 제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 그 책에도 제 그 포부를 밝혀놨고 했는데 이제 슬슬 그거를 그 그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은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99개의 별자리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은 연구원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창조화력발전소 거기서 제 이제 그러니까 제 여기 갤러리에서 저는 또 제 그림도 그리지만은 제가 월급 주는 연구원들한테는 이제 그 우리 신화를 공부를 하게 하고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고 해서 그 99개의 우리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를 제가 한 5개 정도는 해놨는데 이제 그건 또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꿈이 있고요. 그만큼 별자리가 별빛이 별자리가 해와 달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오행이라는 것도 목성, 토성, 화성, 수성 이런 어떤 행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만큼 해와 해는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우리 모든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고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왜 달이 여성에게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냐면은 물을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인데 그 달의 인력이 생명체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같은 거 보름달이 주는 왜 늑대 뭐 늑대 인간? 늑대 인간이 왜 보름달 때만 늑대로 변해요. 아무튼 그런 특히 그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어떤 신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왜 늑대 호르몬이잖아요. 예. 아시죠? 늑대 호르몬. 잠시 후에 이 버닝썬하고 장자연 사건 잠깐 뭐
이렇게 살짝 흘러가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갈 텐데,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을 지배함으로써 호르몬을 지배하는 힘이 태양이 강하고, 아니, 달이 더 강하고, 태양은 이제 모든 것에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 우리 동양 신화에 의하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의식, 어떤 영혼 뭐 이런 쪽에 좀 더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영혼은 별빛들, 우리 몸은 달, 의식, 그 이성은 태양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은 프로메테우스, 불을 갖다 주죠. 이성은 태양, 의식과 이성은, 영혼은 별, 몸은 달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해와 달과 별을 그리면서 그, 그 사람에게 부족한 그 오행 기운을 컬러로 보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혈관이 막히는, 어,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 있다. 고혈압과 지금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한 번 있다. 그러면은 홍채의 그 을목을 그릴 때 홍채를 굉장히 그 유연하게 부드럽게 또 표현을 함으로써, 은하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진단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인데, 그분에게 그 어떤 유연성까지도 한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림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고, 어, 마치 부적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 나바오족인가? 나바오족이 모래 그림 아세요? 모래 그림?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바오족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떤 병든 사람, 그 다음에, 그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나의 기도 행위입니다. 모래 그림을 보시면. 다 그리고 나서 춤추고 없애버려요, 그 그림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준다면 저도 잊어버리죠. 그런 어떤 고대의, 고대의 그 재정의 일치 시대의 그 신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점치는 무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의 신관은 그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재정의가 분리되잖아요. 제사장, 신관과 정치 왕과 의사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재정의가. 근데 재정의 일치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환인한운 당군 때까지 재정의 일치시대였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나 갈라지는 거죠. 물론 그 부여시대까지도 재정의 일치, 아,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럼 거기 뭐 이렇게 신녀가 나오잖아요. 흰 옷을 입은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제사장하고 왕이 분리된 상태죠. 근데 그 이전 단군 때까지는 재정 일치였다고 보시면 되고, 단군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이제 그 친구가 환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빠. 환빠. 그래서 환빠 얘기를 하길래 자기 그 친한 사람하고 동료하고 그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가 환빠고 자기는 환빠가 아니고, 그 만이산 참성단에 가면은 그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단고기 관련된 막 자료도 막 무료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분인데, 환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대조선, 어, 대조선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두루뭉술이하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국시대 이전이나, 그다음에 그 중국의 초안지나 뭐 삼국지나, 이런 시대를 보면은 국경선 자체가 없어요. 지도가 없으니까. 명확한 지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대로 올라갈수록 고구려다, 삼국시대 이전으로 또 올라가 버는 거예요. 부여다, 아, 고조선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단군 박용숙 저자가 쓴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책을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단군조선의 왕들의 이름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시대에 고조선 시대의 그 왕들이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재정의 일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격화돼 있죠. 신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단군 시대에 고조선 시대의 그 각각 단군들이 그 왕들이 거의 신이었고, 그 전설들이 퍼지고 퍼져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저자는. 자, 무슨 얘기냐? 환인환웅 단군의 그 맥을 심지어 서양인들도 잊고 있다고요. 그리스 로마도. 그런 썰이 있다고요. 그런 썰이. 그러니까 환인환웅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이 맥이다, 통이다 라고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는 유럽인들도 환인환웅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단지 역사에 밟지 못하고 그런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떠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서나 자료를 들고 이주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그걸 잃어버리겠죠. 잊어버리겠죠. 그 과거 역사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남아있고, 또는 뭐 수메르 신화로 남아있고, 또 그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받은 게 또 구약 성경이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도 환인환웅 단군하고 절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신화에서 그 여호와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여호와의 신화가 동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화는 뭐 예를 들어서 동양 신화, 서양 신화 이런 식으로 제가 부르고, 그림은 한국화, 일본화 이렇게 불러요.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한국 사람의 그 정서에서 나오는 뭐 그 역사적인 역사와 그 현장성에서 나오는 그림이야. 그래서 한국화야. 그건 찬성해요. 그런데 환인환웅 단군 신화를 한국인 거야, 이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인환웅 단군은요, 동양 신화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화예요.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한 거예요. 물론 짝이 아프리카나 호주는 좀 빠질 수 있는데, 어쨌건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하고 인도 땅이 연결된대. 사실 아프리카도 연결돼 있으니까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이렇게 뉴질랜드나 저기 호주 빼고는요, 환인환웅 단군은요 하나의 신화. 사실 뉴질랜드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그 고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주하거든요. 그쪽으로 호주나 호주 원주민이나 이렇게 뉴질랜드 원주민들은 그 시대죠. 그리고 환인환웅 단군의 그 신화를 그쪽을 보다 보면은 저는 그 뮤대륙하고 아틀란티스 문명하고도 연결되는 게 그런 증거들을 좀 보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메르 문명 연구할 때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미 수메르어가 3만 단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을 다 해독해가지고 제가 어원 공부할 때 그 펜실베니아 온라인 사전이 있어요. 수메르 사전과 그 쐐기 문자를 직접 보면서 그 수메르 단어는 이건데 한국어는 뭐고 영어는 뭐고 아프리카어는 뭐고, 그렇게 약 50개국어를 한 단어를 50개국어로 찾아보면서 어원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저도 한때 한빠였고
그 환빠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이라든가 언어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계신한 거예요. 한민족만의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글로벌한 거고, 그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거울 같은 책을 보면은 케찰코아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게 테오 보키시야. 딱 보면 그냥 전설만 딱 들어도 아 이건 테오 보키시구나. 그냥 이 그 느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세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빠적인 태도는 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어쨌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저도 한때 환빠였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환빠가 아니었다면은 어원어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 어, 어원어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내가 공부한 이 어원학을 어떻게 세상에 한번 뿌려볼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아, 영어 단어 외우는 책을 어원학으로 풀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그 한국어의 위대성과 어, 우리의 역사, 우리 문명이 제가 환빠를 또 찬성하는 측면은 뭐냐? 일명 그 정통맥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 한국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한인한흥 당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문명의 신화의 어떤 원류예요. 환국이라는 것은 환국, 뮤 대륙,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것은 초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정도의 원류가 맞습니다. 모든 신화의 원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거기서 나갔다니까 당군에서 그 증거가 많아요. 아주. 어, 그런데 그 정통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빠를 응원하는 측면도 있고 견제하는 이렇게 좀 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다 뭐 동포 형제인데 인류가 신화를 공유하고 있고 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어 자체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그러니까 그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랑 동시에 있었다는 하나의 그 고대 국가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시 모호라고 불렀어요. 원시 어머니의 언어가 있다. 근데 그 원시 모호의 특성을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티븐 핑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언어의 뭐 해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 한때 언어학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그 역사적인 사명이나 우리가 매듭지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좀 환빠적인 그런 정신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매트리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사이퍼라는 등장인물이 요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Ignorance is bliss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해석되는 영어 속담이에요. 무식한 게 축복이다 이런 뜻인데 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를 잘 모르고 열정은 가득한 상태. 그것이 인간을 방황으로 이끌어요. 방황과 모험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죠. 근데 그 무식하고 열정이 가득한 상태가 자꾸 뭔가 또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고 막 땅을 파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바로 그 트로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트로이. 예. 트로이를 진짜 발견해 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업가였나 그 사람이 막 이게 아무튼 보물 찾는 사람들이었죠 옛날에는. 예, 보물을 찾다가 결국 트로이를 찾죠. 고대 문명은. 어찌됐건 그래서 각 그 인생의 단계마다 또는 그 나이대마다 그 정말로
뭔가를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덤비는 그런 게 굉장한 또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방황이. 그래서 제 이제 뭐 즐겨봤던 그 멘토 중에 한 명인 그 조셉 캠벨의 그 이야기처럼, 음, 그렇게 자기만의 자기 가슴 속에 그 어떤 태양이 있거든요. 자기 가슴 속의 태양. 자기 그 가슴 속의 태양을 이렇게 태양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조셉 캠벨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가슴 속에 그 블리스, 어떤 네 영혼의 빛, 네 가슴 속에 네 영혼의 빛을 쫓아가면은 벽에 어떤 문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어제 친구가 그래서 환빠 얘기를 해서 그 환빠에 대한 입장을 제가 어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입장을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께 공유를 하는 거고요. 버닝썬하고 장자의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원래 테스토스테론 아까 얘기했죠. 그 늑대 호르몬을 가진 남성의 그 테스토스테론은 이렇게 우리가 어장관리한다는 표현이 있죠. 여성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강간을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테스토스테론의 역사예요. 지금도 동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동물들은 지금도 암컷을 유인해서 강간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수컷을 유인해서 메이팅하고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진화의 역사가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게 판무파탈이라든가 꽃뱀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남자 인생을 망치죠. 또 남자들은 서로 또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사냥하듯이 여자들을 유인해서 강간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지구세 생명체 역사에서 지속되어 왔던 역사예요. 그냥 늘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진화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격 같은 거. 물론 그건 참 이렇게 예의 같은 거, 예의범절이라면 좀 재미가 없는데, 어떤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동물들도, 새들 보세요. 새들 그 섹스하기 전에 춤을 추고 이렇게 막 선물을 갖다 주고, 물고기 잡아다, 물총새 물고기 큰 거 갖다 줘야 또 암컷이 받아들이고, 또 그 집 짓는 새 있죠. 그 바우어새. 바우어가 그 현지에서 정원이라는 뜻인데, 정원을 가꾸는 새 바우어. 바우어새 같은 경우 얼마나 정성스럽게 집을 가꿔요. 그런 다음에 여성을 초대하잖아요. 이 집에서 한번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떤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동물들도 사실은 좀 그런 예의 범절이 아주 그런 어떤 매너가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네. 그 섹스 부분에 있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우리가 의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여성분들한테는 한 가지 좀 진화적으로 제가 이제 또 여성들을 사귀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여성 DNA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팅 섹스 전후에 저절로 그 어떤 동물적인 본성이 뭐냐면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가. 그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난자의 가격과 정자의 가격에 그것을 어떤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3억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난자가 3억 배가 가치가 높은 거죠. 정자 하나보다.
물론 쓸만한 정자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1억 배가 높은 겁니다. 난자의 가격은 남자 정자의 가격보다 1억 배가 높다. 그냥 뭐 물리적으로 그냥. 예. 우리 몸에 있는 현상 그대로. 쓸만한 것만 골랐을 때. 정자 쓸만한 것만 골랐을 때도 1억 배다. 난자가. 거기에서 오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건 그 여성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한 선물이 필요하고 연애할 때 그래야만 그 여성의 호감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연애나 그 섹스 후에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도 나쁜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컷들은 남성들은 그 폭력성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성들은 대가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저는 미래의 연애고 미래의 섹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남성들은 폭력성은 벗어났어요. 혼자 해결하고 그냥 야동이나 보고 그냥 끝내요. 폭력성은 벗어났는데 여성들이 대가성을 안 벗어난 거예요. 여성들이. 그 동물적인 본능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회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자들도 왜 결혼을 못 하는 줄 알아요? 그 대가를 줄 만한, 쓸 만한 남자들이 없어. 사회에 없어. 그러니까 눈높이가 여전히 높은 거죠, 여성들이. 그 물총새에 그 큼지막한 그 물고기를 물어다 줄 수컷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없어. 그래서 그, 왜 서울대 이화여대 그 여학생들이 이제 뭐 학벌이 좋으니까, 이렇게 높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하소연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고를 만한 남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제 그 과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이나 대가나 굉장한 의식, 자기만을 위한 막 이벤트 이런 걸 근데 그게 동물적 본능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들. 그것도 동물적인 본능이라니까요. 남성의 폭력도 동물적인 거지만. 아니, 너무 강조했나? 제가 당해가지고. 제가 워낙 가난한 남자였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제가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성들을 좀 강한 수컷들한테 뺏겨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한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그 옛날에 참, 좋아했던 여학생들이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간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게 좀 생각이 나서요. 자, 전에 제가, 사립유치원 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딱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컨셉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 막 말썽 있을 때. 결국 뭐죠? 사단법인 설립 취소잖아요. 망조들었다.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해서 망조든 교육자들. 아니, 왜 교육으로 돈을 벌려고 하냐고요. 장사로 돈을 벌어야지. 애들을 가지고 무슨 장사예요? 그럼 당연히 이 결과가 안 좋아지죠. 왜냐면 포지셔닝이 잘못됐잖아요. 포지셔닝이 지금 그 적절한 곳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별자리고 모든 게 다 그 포지셔닝이지 않습니까? 우주 자체가 포지셔닝인데 북한하고 미국 얘기는 진짜. 자, 알자헤즈의 동물학과 다윈의 종이기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찰스 다윈이 종이기원을 쓰기 무려 1000년 전에 아랍의 이라크 바스라 출신의 알자히즈라는 사람이 진화론과 관련된 언급을 이미 책에 썼다라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다윈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서양 문명이요, 막 의시되고 하는데,
고대사하고 이렇게 고대 문명을 공부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과거의 그 문명들이 많았고, 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명의 역사가. 분명히 고대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했던 때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그거는 10만 년 전일지 100만 년 전일지 또는 1000만 년 전일지 몰라요. 근데 지구상에 저는 있었다고 믿는 거죠. 거기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어요. 네. 밥을 먹지 않는 노예가 있었는데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 노예가 병이 들었을 때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전설이 있거든요. 네. 대단한 시중이 있었다. 모든 걸 이렇게 잘하는. 근데 걔는 아무것도 안 먹고 시중만 이렇게 일만 하는 존재였다. 뭐 이런 그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인공지능 로봇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진화론도 사실은 다윈 1000년 전에 이미 누가 언급을 한 거였다는 거죠. 그 전에 또 언급을 했었겠죠. 그죠? 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미 지동설은 그 전부터 그 우리 민족들은 알고 있었고, 그죠? 누구?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그 훨씬 전에 지동설을 다 알고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비록 궁극적인 도착점이 같지는 않을지라도, 뭐라고 하느냐. 동물들은, 이게 다윈 10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동물들은 생존과 자원을 확보하려, 그리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며 번식하기 위해 투정한다. 정확히 봤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냥과 사랑이다. 사냥과 사랑. 삶의 그 진화의 원동력이 사냥 먹어야 되니까. 사랑. 네. 번식해야 되잖아요. 사냥과 사랑이다. 환경적 요인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특징을 발전시키며 환경이 적자 생존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으로써 동물은 새로운 종으로 변이한다. 와, 1000년 전, 다윈 1000년 전. 살아남아 번식한 동물은 그 성공적인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동물에 대한 책. 알자히스. 뭐 종의 기원을 그냥 몇 줄로 그냥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야. 근데 제가 좋아요. 그러면 이거 들은 사람은 또 그 이라크 그 아랍의 그 과학이 그럼 와 대단하구나 할 텐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또 번역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고대 그리스 로마 아무튼 고대의 지적 유산을 아랍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또 전파가 돼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이 광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안경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제가 제 첫 번째 책에다가 간략하게 한 4장 5장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알하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하젠. 이 사람은 알자히즈인데 알하젠이 나와요. 알이 이제 뭐 알라 할 때 알이겠죠. 신. 예. 자기들은 신의 자손이다. 선민 사상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만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도시 이름이 뜻이 다 같아요. 태양이 머무는 곳 이런 거예요. 밝은 땅, 카나다 뭐 이렇게 뜻이 다 같대. baghdad, 박달이잖아. baghdad, 밝은 땅. 나라 이름, 땅 이름, 수도 이름 다 그 태양신 문화에서 많이 왔죠. 어쨌건 알하젠이 이 광학, 이 렌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깐 그
아랍의 학자인데 거의 다 이제 까먹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광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스피노자가 렌즈 가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처박혀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그 종교적으로 좀 탄압을 받았죠, 스피노자가.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명상하듯이 이렇게 스피노 렌즈를 그 당시엔 수공이었어요. 이 안경 렌즈나 뭐 돋보기나 이런 걸 하면서 하면서 연명을 하고 에티카라는 책을 쓰고 그랬던 거죠. 렌즈 하니까 또 생각나네. 여러분 제 그림이 이 전전 영상에 양저얼킴과 운수 백칠 뭐 해가지고 올린 영상에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제 그림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그 창문이 있는데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그 창문에 렌즈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기 영혼의 창문에 그 렌즈가 있는데 그 영혼의 창에 렌즈를 가공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 그림이.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과 영혼의 창문의 렌즈가 가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경로가 달라지고 평행우주적으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니까. 바로 이 안경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고 근데 이 안경 렌즈가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요 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뭐 고문받아 죽고 여러분 이 광학과 렌즈의 탄생에 그런 역사가 숨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숱하게 고난받고 죽었어요. 이 렌즈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야 진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희생 끝에 언론의 자유 아직은 없지만 아무튼 언론의 자유가 그래도 그나마 좋아지고 그러듯이 역사는 고대 문명 분명히 존재하고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주보안 그림을 보통 한 5개를 동시에 진행하려고요. 5명은 이렇게 하나, 둘, 한 명은 제가 너무 간단해 그냥 뜨거운 태양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었어요. 이분들은 좀 복잡한 분들이고 한 분은 너무 단순해서 이제 안 적었고 딱 2가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을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5명의 이 사주 그림 보약.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림 보약인데 이제 제 그림 보약은 영혼의 창문에 그 유리를 닦아준다거나 또는 영혼의 창문에 영혼이 이제 망원경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그 렌즈를 정확하게 초점이 맞도록 가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그림은 그 안경 닦기 같은 거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매일매일 작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운명을 바꾼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림 하나가 집안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스승님, 사부님의 말씀이 30년이나 지나서 슬슬 해석이 되네요. 왜 그런지.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자, 뭐 이제 마치고 또 다시 아직도 물감이 안 말랐어 지금. 물감 마르는 동안 이거 찍는데 아직도 안 말라서 드라이기로 좀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